여러분 반갑습니다. 제피에 올인하고 있는 텍사스 제피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매수한 주식이 테슬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0% 정도 정리하고요. 겨우 10%인 79개 정도밖에 남진 않았습니다. 요즘 테슬라 주식을 보면 마치 제 주식 경험의 역사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긴 합니다. 현재 테슬라는 역대급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테슬라를 모두 정리하지 않고 그래도 테슬라를 믿고 나의 계좌에 조커라 생각하고 믿고 계속 가져가는 이유를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제가 테슬라 주식을 왜 매수했고 또 왜 팔았고 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테슬라 주식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요, 2019년 정도였어요. 19년도 아마 테슬라 주가가 당시 60불에서 70불 정도 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출퇴근이 워낙 길어서 기름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알아봤는데 후배가 테슬라가 좋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테슬라를 구입을 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전자제품을 많이 좋아했고 얼리 어댑터 기질이 좀 있어서 테슬라를 구입하고 아주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테슬라 주식에 관심이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 주식에 대해서 잘 몰랐고 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매수를 하진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1년 후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차를 샀을 때 테슬라 주식을 매수했으면 지금 분할 가격으로 하면 한 16불 정도 되니까요. 제가 그때 사지 못하고 한 1년 후부터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는데요. 테슬라에 대한 공부를 할수록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그때가 분할전 가격으로 약 한 400불에서 700불 사이까지 매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때마침 테슬라 광풍이 불었었고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테슬라에 몰빵할 정도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불안했어요.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전 재산을 테슬라에 몰빵하다 보니까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최고점을 찍고 테슬라가 가격이 900불 때, 분할 전 900불 때가 되었을 때 저는 테슬라 주식의 90%를 매도했습니다. 그거는 단순했어요. 한 주식에만 몰빵한 거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테슬라 주식을 팔고 배당주를 알아보고 배당주를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대폭락장이 찾아왔죠. 지금 생각하면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지금 제가 테슬라를 아주 매도하지 않고 가끔씩 돈이 좀 생기면 하나씩이라도 매수하는 이유는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매수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냥 꾸준히 놓고 10년 후에 한번 얼마가 되었을지 한번 찾아보고 경험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왜 테슬라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가져갈 수 있었는지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테슬라를 타고 난 후에 이 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이 현저히 줄었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식곤증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특히 점심을 먹고 나면 점심 먹은 후에 운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졸려 죽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래도 제가 운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 때문이었어요. 이 장거리 운전도 이 오토파일럿 때문에 이 사고 위험이 굉장히 현저히 줄었다는 것을 저는 평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단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너무 테슬라에 의존하다 보니까 가끔
집에 있는 다른 차인 캠리를 운전하면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하고 무섭더라고요, 운전하는 게. 그리고 굉장히 긴장하고 떨리고 하는 저를 보면서 야, 이 테슬라가 사람 바보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테슬라 주식을 제가 팔지 않고 계속 킵하는 이유는요, FSD 이 베타를 경험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기술력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작년 1월 정도에 FSD 베타에 당첨돼서 1년 넘게 FSD를 경험하면서 이게 업데이트 되면 될수록 와, 정말 언젠가는 자율주행 택시가 생기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받았을 때는 좀 불안불안했어요. 아, 이걸로 어떻게 자율택시를 하지? 그런데 이게 계속 버전업이 되면서 야, 이 정도면 몇 년 안에 될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뭐 2025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뭐 신호등이나 뭐 스탑 사인 앞에서 스스로 읽고 저보다 더 잘 읽고 저보다 신호등을 더 잘 지키는 테슬라를 보면서 야, 참 몇 년 후면 정말 로봇 택시가 되겠구나 하는 그 기술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테슬라를 완전히 매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사 구간이나 차선이 좀 머지되는 부분에서 가끔 좀 얘가 이 테슬라가 좀 당황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 나의 이 생명에 대한 안전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녁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 위반을 하던 차와 부딪혀서 사고가 났어요. 상대방 차는요, 16살 고등학생이었어요.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3개월 된 굉장히 어린 학생이었어요. 저녁에 친구들과 놀다가 교차로에서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었는데 교차로에서 저를 못 보고 빨리 그 신호등 빨간색으로 바뀌었지만 빨리 지나가려고 오히려 엑셀을 밟고 속력을 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녹색 신호에서 막 녹색 신호를 받고 출발하다가 그 차와 부딪힌 거죠. 정확히 제 차의 측면 가운데를 받았죠. 굉장히 세게 받아서 제 차가 뭐 360도 돌았어요. 다행히 테슬라 차가 이 배터리가 밑에 있기 때문에 무거워서 뒤집어지진 않았어요. 에어백이 다 터지고 유리창이 다 깨졌어요. 저도 상당한 충격을 받긴 했죠. 그런데 잠깐 정신이 잃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이 소방관이 괜찮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게 빨리 대시캠 이거 확인해서 경찰한테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해가지고 이 대시캠을 테슬라에서 빼려고 그로우박스를 열었는데 그로우박스까지 이 차가 들어와서 그로우박스가 안 열리더라고요. 제 애플워치는 사고를 감지해서 911 전화하고 난리가 났었죠. 테슬라 전원 그 시스템 모니터를 보니까 경고창이 떴는데 전원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떴더라고요. 소방관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제 제가 내리고 나니까 이 내 전기차 이 밑에 거기에 모래를 깔더라고요. 아마 배터리가 터져서 화재가 나는 것을 좀 방지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다행히 화재가 나진 않았어요. 내리고 나서 뭐 911이 와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이제 응급실 가자고 했는데 저는 뭐 멀쩡하니까 뭐 약간 허리와 목이 좀 뻐근하긴 했지만 뭐 외상도 없었고 어디 부딪힌 데도 없었고 전혀 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응급실 가는 것을 거부를 했어요. 그 이유도 있지만 실은 병원비가 얼마가 나올지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이 미국은 병원비를 걱정이 되니까 병원비가 물론 뭐 보험 처리가 되겠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죠.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뭐 소방관이 괜찮냐고 물어보고 경찰과 소방차들이 막 몇 대씩 와 있고 앰뷸런스는 소리 나고 뭐 응급실 가자고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이 테슬라 대시캠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니터는 나왔기 때문에 대시캠을 그 뒤로 돌려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다행히 제가 그 녹색 불에 딱 점등이 되고 천천히 출발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세게 부딪히는 장면이 녹화되어서 경찰이 와서 확인을 했고 100%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 교통사고는 시간이 지나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물리치료를 받았었죠. 뭐 특별히 이상한 것은 없어서 뭐 허리와 뭐 목 이런 데만 그냥 물리치료 좀 받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사고였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차 캠리였다면 아마 한 반절 정도 이 캠리는 반절 정도 차가 밀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이 정도 세게 받았다면 차가 뒤집어지지 않았을까? 수십 미터 밀려나가지 않았을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테슬라가 차가 무겁고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다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테슬라 보상금이 52,000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그냥 테슬라를 구입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기업이 일을 잘하고 엄청난 성장 속도로 성장한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에너지 부분은 앞으로 더 유명할 것이고 또 로봇이나 또 로보택시 같은 그런 미래의 가치가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는 것 전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 이런 것만으로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는 건 아니고 제가 테슬라를 4년 정도 타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 제게는 큰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테슬라 주가가 엄청 떨어져서 힘들고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참고 견디다 보면 한 10년 후에는 정말 우리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볍게 해봤습니다. 뭐 재미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